오늘부터 이틀 동안 4.7 재보궐선거를 위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임기 1년의 서울, 부산시장 선거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그야말로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당선 첫날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을 위해 일을 할 사람이냐, 아니면 1년 내내 정권 교체를 위한 정쟁만 할 사람이냐를 뽑는 선택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로지 정권 심판, 정권 교체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앙정부와 싸우고 시의회와 싸우고 국회와도 갈등을 벌이느라 1년을 허비할 사람이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시장이 되면 대통령,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시의회와 손발을 맞추고 국회에서 여당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일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중앙정부, 시의회, 집권여당과 원팀이 되어서 일을 해야 코로나 방역도 잘하고 민생도 더욱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해도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선거라고 합니다. 거짓말 후보, 1일 1의혹 후보에 대한 의구심이 민심의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즌2는 안 된다는 시민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절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민생을 두텁게 챙기고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갈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을 빈 부로 나누어 차별하는 사람,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 시민 경제보다 가족 경제를 더 챙길 사람에게 서울과 부산의 시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박영선, 김영춘 후보는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하며 실력과 추진력,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내일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김영춘 후보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오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서는 점심을 했다는 그 식당 주인이 내곡동 땅 측량 일에 오세훈 후보를 봤다고 아주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측량 팀장, 경작인 2분, 식당 주인 등 측량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를 봤다는 아주 일치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후보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처남이 측량 현장에 갔다고 했지만 측량 현장에 가지 않고 MBA 수료식에 초반부터 참석했다는 분석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도대체 뭘 숨기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거짓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공직에 출마한 후보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정도의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교묘한 말장난만 하는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후보는 자신이 시장 재임 시절에 있었던 용산 참사의 진실도 왜곡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용산 참사가 임차인의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다 생긴 사건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개발이 먼저인 오세훈식 개발주의의 단면을 드러낸 것입니다. 용산 참사는 생존권을 위한 철거민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다가 6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와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어떤 존재로 보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6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해 당시의 시장이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용산 참사의 본질은 임차인의 폭력적 저항이 아니라 무리한 사업 추진과 폭력 진압으로 서울 시민이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세훈 후보는 지난 10년간 무엇을 반성했다는 겁니까? 오세훈 후보는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서울시장직을 스스로 내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시장에 출마하면서 여전히 시민을 탓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는 거짓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막말과 거짓말로 서울 시민에게 상처 주지 말고 이제 그만 약속대로 후보직에서 사퇴하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박형준 후보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국정원 불법 사찰 관련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본인이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2월 15일 날 YTN 인터뷰에서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것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TV 토론에서는 국정원의 정보 보고는 본 적이 있지만 불법 사찰 또는 사찰이라고 느낄 만한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된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에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사찰하고 정치 공작에 가담한 증거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정무수석 시절에 받아본 보고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불법 사찰 문건을 보고받고도 불법 사찰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이 사찰이 불법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대국민 감시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식의 소유자입니다. 국가기관이 시민을 불법으로 사찰한 중대한 사안을 이게 문제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박형준 후보가 어찌 민주주의 국가의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면 박형준 후보가 해야 할 일은 부산 시민과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데 대해 백배 사죄하고 수사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수많은 비리 의혹 중 단 하나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CT 특혜 분양을 시작으로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모든 의혹은 공직을 맡겨달라는 박형준 후보가 얼마나 가족, 지인과 함께 사익에 몰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형준 후보는 모든 의혹이 마치 우연의 산물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되면 마지못해 송구하다 착오였다고 변명할 뿐입니다.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는커녕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익을 추구한 후보에게 부산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산의 명예를 드높이고 부산의 경제를 살릴 후보는 바로 김영춘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김영춘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에 발언했겠습니다.